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실전, 동형 모의고사 실전과 같이 출제 빈도 또는 기준에 따라서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 보셨고 이제 그것을 해설해 드리는데 알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고요. 자, 그래서 1회부터 실전 동형 모의고사 특강 들어갑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25번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규정이 다 틀린 거.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맞죠?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 부과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죠. 자, 그래서 맞고요. 2번 재산세는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또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틀렸죠. 상속 증여받은 취득세에 대해서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걷어가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얘기는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이 있고 또 납세 의무자한테 부과권 행사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예,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죠. 이때 징수는 뭐예요?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지방세는 기본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지만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이 기간 동안에 징수권 행사하지 않고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다음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 그 부과된 내용이 있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죠.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던 지방세니까 심사청구 제도는 없지만 심판청구를 할 때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라.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고 심판청구할 때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이번에는요. 자, 다음은 지방세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거. 여러분, 가산세는 신고납부 조세죠. 원칙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과주의 조세 고지서 나와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부족하게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맞아요.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돼서 고지서 나오죠. 다음 상속세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주의 부과주의로 되어 있지만 납세 의무자는 협력 의무가 있죠. 상속받은 사람, 증여받은 사람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고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죠. 그러나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죠. 그래서 부과주의, 가산세가 어떤 경우라도 이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와요.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지방세법상 유상거래죠. 매매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면 4%죠. 요걸 표준으로 하여 중과기준세율 2%에 100분의 200이니까 2배죠. 2%에 2배면 4%를 여기에 표준세율에 더하라. 그럼 결국 8%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일시적 2주택은 할증하지 않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도 아니니까 중과세 할증하겠다. 그러면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요거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즉 8%를 더하는 거 맞습니다. 일명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일시적인 경우는 할증하지 않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28, 그죠? 8%다. 8%. 조정지역에 주택 2개면 8%. 그럼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러면 할증하지 않아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3, 즉 1%부터 3%까지 적용하고 다음 3번 조정지역의 1세대 3주택은 12%죠. 그래서 1000분의 얼마 120, 12%. 그리고 지역 조정지역의 주택 4주택 지역에 관계없이 4주택은 전부 다 100분의 120, 12%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8%를 적용하는 건 조28 조정지역의 2주택에 해당할 때는 8% 일시적 2주택이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8번 현행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문 외 단서 조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라.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인데 이 지목이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그랬어요. 건축물에 접속된 얘기는 토지 위에 지금 건축물이 있죠. 이런 경우에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정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취득세에 부과하는데 누가 납세 의무자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맞고요. 토지 위에 만약에 건축물이 없다면 지목 변경으로 보고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 없다면 토지 소유자죠. 또 타인의 재물을 근저당대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죠. 그런데 제3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오면 이때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봅니다. 자,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어도 양도로 보지 않죠. 그러나 취득세는 부과돼요. 왜? 경매로 낙찰되면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가 다 발소되니까 취득한 사람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뭘로 본다? 유상. 그죠?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건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증여가 아니라 보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다음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이때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앞으로 뭐 변제할 거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상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무상이 아니라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 거래로 보는 거죠. 5번 건축물 중에 조작 부대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그때는 누구? 부대 설비를 별도로 가설 설치한 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죠. 그런데 여기는 가설한 경우라면 누가 가설한 자가 여기서 틀렸어요.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라. 그죠? 2% 빼라는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 취득세를 내지 말고 형식상 절차인 등기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환매 등기가 된 환매권은 매도자, 매수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 형식상 등기만 하는 거 맞습니다. 또 상속받아서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 1가구 1주택이 됐는데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그거는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그래서 맞죠. 이때 여기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는 고급주택이 아니다 이 얘기니까 맞습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는 건 과세는 하되 등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세율이 1000분의 얼마 20으로 가죠. 2% 등기 안 하니까. 다음 민법 규정에 뭐요? 재산 분할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새로운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형식상 절차인 등기만 하니까 맞고요. 동일한 대지 안의 건축물을 이전하는데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그러니까 초과 안 했다는 얘기죠. 종전대로 이전하는 경우도 실질적 취득은 아니지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는 건 등기는 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하죠. 그래서 2%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자, 갑이 을소유 부동산의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것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갑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자인 누구? 갑이 납세 의무자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등록면허세 그랬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차임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이죠. 여기에 소유권 말고는 전부 다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또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지우는 거죠.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는 설정자. 임차권이면 임차권 설정자,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자,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자인 갑이 다 틀렸죠. 말소 등기, 지우는 등기에 대해서는 누구다? 설정자, 부동산 소유 제공한 사람 설정자 을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자 또는 소유자 을이다.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한 건당 6,000원보다 적다 하면 기본 얼마?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는 아니지만 수수료와 같은 기본적인 세금은 내라. 그게 6,000원입니다. 맞고요. 말소 등기할 때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입니다.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구조 변경 멸실 등기,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거에 대해서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건당 부과죠. 한 건당 6,000원이 등록 면허세고 여기에
우리 부과되는 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지방교육세가 있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이 20%입니다. 그럼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니까 1,200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말소 등기는 설정자 또는 말소 등기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틀렸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요거 납부할 세액이 지금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400만 원 나오면은요, 요거의 절반은 언제? 7월 달에.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은 7월 달, 나머지 200만 원은 9월 달.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번 고지에서 발부하는데 그때 각각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되는 거지. 지금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00만 원이면 요거의 절반 얼마예요? 납부할 세액이 각각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분할 납부되지 않는다. 전체 세금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7월 달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되는 거지. 여기는 250만 원 초과 안 했으니까 분할 납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토지하고 건축물은 70%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주택으로 보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율 적용하니까 재산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또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수에 따라서 다주택자냐, 2개에서부터 다주택자죠. 또는 1세대 1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이냐 구분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참고로 다주택자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얼마 4까지 이렇게 가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1000분의 여기서 0.5를 빼니까 0.5부터 시작을 해서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율이 서로마다 다르다. 맞죠? 다음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 경우는 주택과 토지 건물 합쳐서 과세 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한다. 맞죠? 주택을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따로따로 있던 공동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 표준에 계산하고 거기에 한꺼번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나오면 토지 건물 서로 다르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고 공동 소유면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무심코 갈 수 있죠.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20만 원 초과할 때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래서 각각 250만 원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된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 안 했기 때문에 각각 나누면 그래서 분할 납부가 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2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어디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농지나 목장 용지는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에서 목장용지가 있다면 기본이 분리과세 가는데 이때 토지면적 범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요건 틀렸죠. 토지면적 범위에 관계없이 그게 아니라 일정 기준 면적이죠.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가잖아요.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시 이상 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기준 면적까지는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분리과세 가죠. 분리과세. 그런데 주거지역 등에 있다면 이거는 보호해 줄 수 없다. 그거는 사업이니까 별도 합산 가고 지역 따지지 말고 일정 기준 면적을 보하면 초과하는 경우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는데 이런 지역에 있을지라도 일정 면적을 보여서요. 초과자가 붙었잖아요. 초과자가 붙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맞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하는 거니까 사업장이니까 별도 합산이죠. 그래서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기본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사업용 토지 맞습니다. 또 여러분 시 이상 주거지역에 공장은 입지 조건이 안 맞아요. 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군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주지만 그 외 지역은 사업이니까 그대로 다른 사업과 똑같이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다만 기준 면적 초과가 있으면 그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이죠. 초과란 말이 없으니까 별도 합산으로 간다. 맞습니다. 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비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바닥 면적을 무한 거 제외 이 얘기는 초과라는 얘기예요. 초과했다면 이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맞죠? 2% 미달한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초과는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초과니까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 2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이죠.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 그러면 2,000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부에서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할 납부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물납도 가능하죠. 자, 4번 재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고지서는 관할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여러 군데 토지가 있어도 관할구역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할 때는 고지서 한 장으로 토지분은 고지서 발부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 이 얘기예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국내 자산, 여기서 국내 자산이냐 국외 자산이냐 차이가 있죠. 국내 자산은 임차권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지만 국외 자산, 외국의 자산은 임차권 등기 안 된 것도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자산이다 그랬어요. 그럼 신탁수익권 과세 대상이고 지상권은 등기가 됐던 안 됐던 지상권은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고 전세권도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이고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주권 과세 대상이죠. 요거는 등기된 것만. 자, 그리고 부동산에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나 영업권은 그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된 것만, 그죠? 나머지는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는 이 부분 많이 보시고, 또 하나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낸다. 고정관념 깨세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자와 같은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거 참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틀린 거 그러면 3번이 되고요.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것.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그거 빼고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인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무심코 갈 수 있는데 요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아니라 3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죠.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임대료로 보겠다. 간주 임대료죠. 33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3억이 아니라 3억을 초과. 그럴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다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하나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 하나 주택은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체가 주택 몇 개요? 2개잖아요.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 부한다. 과세 대상이 된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다음 거주자 총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를 해서 분리과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으로 가서 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분리과세를 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4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 고가주택이죠. 자,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 가격이고 임대소득에서는 임대니까 실거래 가격이 없죠. 그래서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12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그건 과세를 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과세한다.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음 5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보아라. 합쳐서 주택수 계산한다. 맞습니다. 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이거 판단할 때는 뭐한다? 합산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 그랬잖아요. 5번이 맞죠.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주택수 계산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있죠. 이것은 양도자가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파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라고 하는 운영세칙이에요. 내부 규정.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부담하는 특약을 했다면 매매 대금에 무엇도 들어가요? 예, 세금 부담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매매 가격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양도가격, 취득가격을 실거래로 하라.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하거나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원래는 이렇게 각각 구분해야 돼요.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있죠. 공시가격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하겠다 이겁니다. 건물 부동산 취득할 때 토지 건물 합쳐서 일괄해서 실거래 가격이 기재됐으면 그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는데 구분이 안 되면 기준시가 비율로 봐라. 안분 계산한다. 맞습니다. 4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추계 결정이 뭡니까?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래서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키워드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든가 없으면 감정가액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틀렸다. 양도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있죠. 요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격은 취득가격에만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양도가액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환산취득가액 요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다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도 기준시가로 하라.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 적용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자, 그러면 37번 종합부동산세 요번에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 중에서는 재산세 규정에 비사업용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 요것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분리과세니까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취득세에서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이 있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고요. 나대지 또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비효율적, 비사업용이죠. 비사업용은 종합합산 토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다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 건축물, 여기까지.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토지죠. 그런데 역시 토지도 사치성 재산, 즉 여기 중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나 또는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재산세에서 높게 부과하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 토지는 분리과세죠. 1000분의 40 분리과세,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영업용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 토지하면 별도 합산으로 과세하고 공장 건축물이든 영업용 건축물이든 건물은 주택을 뺀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하나, 둘, 셋. 그죠? 3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8번. 다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설명 틀린 거.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3년이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내 자산에 한해서만 해외 자산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고 국내 자산도 공제해주고 국외 자산 양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죠?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를 하는 경우, 즉 증여재산 2월 과세죠. 이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그 해당 자산을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계산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부동산 취득해서 부인한테 증여했고 부인이 10년 안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를 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전매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여러분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죠. 과세인데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많이 해주는데 기본이 몇 년?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2년 거주 못했다 그러면 최저 20%부터 80%까지 공제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자산과 똑같이 1년에 몇 프로씩 2%씩 1년에 2%. 그래서 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 양도자에게 40% 적용한다. 40% 틀렸죠. 왜요? 5년에 1년에 2%씩이니까 몇 프로예요? 10%를 공제해 주는 거죠. 10%.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한 20%부터 80% 공제 혜택을 주는데 1세대 1주택 2년 거주하지 못했을 때는 일반 자산과 똑같이 공제해 줘요. 2%씩.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4번이 됩니다. 다음 39. 2023년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록세 세율 틀린 거, 등기되었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랬죠.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에 해당해요. 조정지역에서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양도하면 20% 할증하고 3주택은 30% 할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보유기간이 1년 안 된 분양권은 70% 맞습니다. 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분양권은 60%. 분양권 자체를 파는 건 단기 매매 차익 투기죠. 그래서 70%, 60% 요거밖에 없어요. 분양권은. 다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70%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2주택자 그랬죠. 1세대 2주택인데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20% 할증하잖아요. 요거 틀렸네요. 20%.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20% 할증하니까 6에서 45%인데 여기에 20% 할증하면 26에서 65%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다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60%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보유했으니까 6에서 45% 여기에 20%를 뭐한다? 할증한다 이 얘기야. 3주택이면 30% 할증이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번. 소득세법상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틀린 거. 법령이 정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는 이때는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투기로 보지 않죠. 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뭐가 됩니까? 수용이 됐어요. 그럴 때도 2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다만 수용 또는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일부가 수용돼서 짜투리 남은 거 있죠. 이건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맞고요. 1년 이상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다가 오겠다. 그래서 취약, 질병,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이때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매매가 안 됐어요. 출국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먼저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양도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맞죠? 예. 다음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하면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이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고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5번은 우리나라 안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취약, 질병, 학교폭력, 근무상 형편으로 타시군으로 이사 갈 때도 2년 보유 거주 안 해도 되는데 조건이 여기는 틀렸어요. 왜 그러냐? 1년 이상 보유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살고 있어야 돼. 거주한 주택이죠. 보유가 아니라 거주한 주택을 질병 등으로 부득이 양도하고 이사 간다면 이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실전 모의고사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풀어본 것 중에서 알면서도 실수한 건 그건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회 동형 모의고사는 여기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